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6월달 기말고사가 끝나고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말고사가 끝나고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선택이 나 정시 갈까 수시 갈까? 논술을 몇 개 써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고민하기에 앞서서 내가 쓰고자 하는 학과의 경쟁률과 혹은 그 등급 컷을 좀 확인해보고 작년에 명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작년보다 얼마나 명수가 늘었는지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상담 왔던 친구들도 대다수 선생님 저는 어떤 학교, 어떤 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 명수가 4명, 5명밖에 안 뽑는데 너 가능하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것밖에 안 뽑아요? 작년에 경쟁률 30대 1이었는데 그 전년도도 30대 1이었는데 너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아 진짜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들에 대한 경쟁률과 사전 정보 없이 나는 성적이 이 정도 나오니까 되지 않겠어 라고 막연하게 접근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들이 혹은 학교와 학과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경쟁률과 점수를 가졌고 나는 거기에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30대 1의 경쟁률이 넘거나 20대 1의 경쟁률이 넘으면 생기부가 좋은 친구들, 성적이 좋은 친구들, 리더십이 뛰어난 친구들이 모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가산점을 많이 받을 거다라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학과의 경쟁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유사 학과를 찾아서 내 생기부의 어느 부분에 그 유사 학과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 그 유사 학과가 작년의 경쟁률이랑 작년에 경쟁률이 일정 낮아진 건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그 학과에 맞게끔의 생기부에 넣을 수 있는 내용들을 몇 개 더 넣어준다면 유사학과에 들어가서도 괜찮게 면접만 보면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고민들이 다 끝나서 나의 수능 성적과 이것저것을 고민했을 때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몇 장의 카드로 내가 수시에서 논술을 몇 개 쓸 것인지 혹은 정시로 얼마나 포션을 줄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우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수시 등급보다 정시 등급이 월등하게 좋다면 저는 정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의 대다수는 엇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올해는 제가 가장 무서운 게 재수생인데 올해는 역대급의 재수생들이 몰려들 것이고 또 서울에서 재수종합반 다니는 친구들한테 가끔 듣는 이야기들은 선생님들이 매번 겁을 주시는 게 매달 문의 전화가 넘쳐나고 특히 지방의대 들어갔던 친구들이 메이저 의대로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서 지원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했을 때 등급 컷이 엄청 올라갈 것이라고 그분들은 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듯 재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성적이 좋았던 재수생들이 많이 대거 몰려온다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친구들이 많이 흐트러지는데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생기부에다 채워 넣을 수 있는 거를 방학 동안까지 학교에서 열어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넣으면 넣어줄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생기부에 심화된 주제로 몇 개를 더 넣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서 생기부 정리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기부가 마감이 될 때까지는 생기부는 아직도 살아있고 보충해야 될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자소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채워 넣어서 3학년 생기부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부에 쓸 내용들을 다 챙겨 넣은 상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기부의 흐름 구조가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건데 앞서 제가 이제 12월 달에도 영상에 올렸던 건데 본인이 만약에 내 생기부에 있는 것들로 면접 문항을 만들 때 그래도 한 80개에서 90개 이상은 나오겠다라고 하는 생기부는 되게 좋은 생기부여서 그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기부들을 이제 기준으로 짜서 하면 좋고 그다음에 작년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재수하는 친구들이랑 상담을 해봤는데 그 친구들이 원서를 넣을 때 첫날에 다 집어넣거나 하루에 다 집어넣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쓰고자 하는 학교들의 군을 한 10개, 12개 우선순위를 잡아놓고서는 이 학교에서 나한테 제일 경쟁력 높은 학교 혹은 내가 제일 가고 싶은 학교들을 분류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생기부에 대한 정리가 끝나고 한 8월달 말 9월달쯤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거기서 수능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을 제외시켜서 최종 군으로 한 10개 학교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원서 쓸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기말고사 이후로 친구도 굉장히 많이 해이해지고 제가 저희 제자들이랑 매년 싸우는 부분이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보면 선생님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면접 준비할 거예요 라고 하면 제가 되게 많이 비웃으면서 아직 생기부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너의 점수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을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선생님의 아직 계획도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네가 가고자 하는 학과들에 대한 경쟁률이랑 점수대를 네가 찾아와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작년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네가 느껴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쟁률인지 그리고 나서 네 생기부가 그만큼 30대 1의 경쟁률 넘을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이 없다면 어떠한 주제로 찾아야 될지를 따져보고 그것까지 일단 해놓고서는 대학교 얘기를 해보자라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착실하게 아주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밟아왔던 친구들이 작년에 좀 더 괜찮은 결과를 낳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조금은 정리된 스타일의 이 입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6개의 학교를 딱 찾아놓고 나 이것만 넣어야지 하는 세상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자소서도 없고 그날에 따라서 경쟁률과 경쟁력을 보면서 원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1순위 학교, 2순위 학교, 3순위 학교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써야지라는 굉장히 많은 입시 전력 시나리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를 딱 6개만 넣어야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내가 쓸 수 있는 학교 군들을 좀 모아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평을 보고서는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기말고사 이후에는 반드시 생기부 정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학과들의 경향을 확 늘려놓을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